XSFM입니다. I, D, W, K. 이 광기의 바다. 러브크래프트 문학 제목 같아요. 광기의 산맥. 경북메일 등록일 2024년 12월 9일 18시 16분 게재일 2024년 12월 10일. 이 글이 가장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지점이 이 날짜입니다. 불과 반란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쓰인 글이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북메일입니다. 오피니언 박민호의 생각과 빛. 박민호 서울대 교수 국문과.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네, 글솜씨를 보아줘. 정교수 같은데요, 그죠? 정교수입니다. 정교수인데다가 이미 데뷔한 소설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데뷔는 94년도에 그 무려 창비에서 평론으로 데뷔를 했더라고요. 그 테뉴어도 있는 자가 이렇게 고약하면 학생들한테 진짜 큰 손해네요. 보죠, 자, 산문입니다, 일종의. 그가 바다 한가운데 버티고 섰다. 맹렬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바다 성난 한가운데서? 바다는. 아니 왜 갑자기 도치법을 써? 앞에는 도치법을 안 썼으면 뒤에도 안 어울리네요, 플로우가. 미친 바람이 사정없이 몰려들었다. 바다는 저도 모르게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허기에 사로잡힌 바다였다. 무엇이라도 통째로 송두리째 집어삼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았다. 괴물 같은 바다가 몸부림을 칠 때마다 미물 같은 생명들은 안쓰럽게 휘둘렸다. 이게 저 국어 시간 저 단과학원처럼 설명해야 해서 좀 더 불운하네요, 우리가. 이게 보니까 성난 바다는 민주당 정치,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들과 민주 시민들을 뜻하는 거고요. 그렇죠. 우중이라 네. 이 얘기죠. 네. 저는 일단 도입 문장을 딱 그렇게 쓰고 싶어서 고급스럽게 재수없다. 저는 이런 예, 문장이 떠올랐어요. 저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저 바다는 저 당연히 그는 윤석열이고요. 이 글이 특히 박민호 교수가 여기저기에 그 칼럼을 좀 많이 써요. 그렇군요. 예, 제가 또 많이 화가 났다라기보다는 괘씸한 거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모든 사안에 이렇게 그 글을 좀 쓰면서 세월호 참사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번은 진짜 못 참겠었는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 1학번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 선생님께 하필 비 선생님이요? 예, 그죠. 방 씨니까 비 선생님께 국어국문학과 제자들이 묻습니다라는 대자보를 붙이게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 대자보는 이제 우리 그 방에 이제 공유를 좀 했습니다. 한국문학과 비라고 하면은 비사감각 같이.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비상한가 러브레터 역시 그거를 국문과 학도들이구나. 차용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바다 한가운데 윤석열이 버티고 섰다가 바다 국민 혹은 아니면은 이제 지금 박민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과 그 추종자들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또 이런 글을 읽으면은 좀 이렇게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윤석열 이미지가 자꾸 생각이 나서 좀 바글바글 이렇게 양냄비 끓어오르는 이렇게 약간 라면 같다는 느낌도 좀 슬쩍 듣긴 했어요. 네. 라면용으로 썰어 나오는 오징어 같은 거 있잖아. 예. 처음에 바다 괴물이라길래 크라켄 생각했는데 라면 위에 넣으면 오징어잖아요. 그 남미에서 잡히는 8m짜리 대왕 오징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죠. 네. 러브크래프트에서 크툴루를 문어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회쳐먹는 그래요, 크툴루. 여고생들 이런 식으로. 참고로 박민호 교수는 지금 웃음의 이해라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웃음의 이해. 그런 수업이 있어요. 교양 수업. 그래서 저도 아까부터 웃기는 놈이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자, 네, 산문을 보죠. 바다는 눈이 없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바다가 대중이라면 대중을 불신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급이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쪽 사람들의 낄만한 자격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 그들이 뭉치니까 시민들이 뭉치니까 그제서야 크툴루 문학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공포스럽게 보고 있네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바다는 오로지 제 사나운 갈퀴를 들어 무엇이라도 찍어버리려 했다. 여기서 무엇은 이분이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윤석열입니다. 네. 산더미 같은 파도 갈퀴들이 버티고 선 그를 덮쳐버리려 했다.
미친 바다 날카로운 거품. 갈퀴 파도가 그를 향해 쇄도해 들었다. 어디를 어떻게 긁혔는지 빨간 핏물이 버티고선 그의 두 뺨을 타곤 흘렸다. 피눈물이 났다는 말을 이렇게 써놓고 예. 자기가 고급스럽다고 믿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은 핏물 아닌 눈물, 피눈물이었다. 일단 이게 칼럼인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북메일이라는 제 매체를 제가 뭐 평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칼럼니스트가 칼럼이라는 내용으로 이거를 쓰면 분명 데스크에서 좀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데스크에서 관여를 아예 안 하는 거죠. 계속 이런 글을 썼던 사람이고 또 이 지방지에 무려 그래도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예, 글을 실어주니까 그냥 실어준 거지 문장으로도 좀 허접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게 문학적으로도 성취가 거의 없다시피한 그리고 이런 비유면은 국문학과에서 거의 그 XXR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합평하면은 그 미친 듯이 물어뜯겨요. 그리고 그죠. 이게 문학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엄청 뜬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2010년대쯤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소설들 보면은 서사가 없다. 네. 내면만 있다.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서사가 이렇게 얇고 서정성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서사문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라는 이제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거기에 해당돼요. 산문시를 썼는데 이렇게까지 모든 표현과 모든 전개가 죄다 클리셰라면 문창과 1, 2학년 수업에서도 혼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아, 이건 장르를 주접이라고 하죠. 그러면 대문호죠. 덕후에서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국문학과 교수쯤 되니까 자기 글을 평가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 경북 메일에서 이 좀 연령대가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경북은 매일신문, 영남신문, 경북메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메이저가 아니에요. 경북메일이. 그래서 읽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일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 안 읽거나 넘기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더 네. 감상해보자. 그때 성난 포말의 군중들이 사방에서 그를 물어뜯으려 몰려들었다. 환상을 보고 있어요. 하이에나 때라도 된 것 같은 그들은 미친 문자의 바닷속에서 자기야말로 진짜 갈퀴를 가졌노라 아우성을 쳤다.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이 글을 표현하기 위해 본인이 했던 행동은 그 12월 3일 날 생방송 때 댓글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바닷속에서 문자의 그 바다. 그걸 이렇게 댓글. 거창하게 예. 쓰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마 누구한테 뒤질세라. 더 맹렬하게 끌어올라야 하리라. 거품들은 거품처럼 거품답게 부풀어 올랐다. 이거는 이거 아까 말씀하신 네. 분량 채우기. 예. 아니면 저는 이거는 그 아닌가요? 불법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파쿠리가 너무 많아. 포더 버블, 바이더 버블. 한없이 부풀어 올라 곧 금방이라도 허무하게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러니까 박민호 교수 예. 정도의 필력을 가진 사람이 이해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건 1월 19일 법원의 폭도들한테 하면 예. 적당한 표현. 그리고 이거는 이 지금 두 문장 뒤에 두 문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아직도 그 생각 갖고 있네요. 아마 이게 그 이후에 남태령이나 이거 읽기 전에 쓴 거긴 하지만 그거를 자기의 바람을 이렇게 좀 포갱 그린 거죠. 빨리 꺼져라 그리고 니네 꺼질걸? 뭐 이러면서. 네, 더 보실까요? 미친 바다 한가운데서 그는 고독했다. 왜냐면 지가 미쳤거든. 그 미침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예. 원인이 분석되었습니다. 고립되어 있었다. 셀프로 갇혀 있었거든. 처절한 싸움의 한가운데 있었다. 저는 이 글을 보면 이 줄을 보니까 김건희밖에 생각 안 납니다. 예. 신랑을 이렇게 만들어 와 지가 다 저질러 놓고 스불제. 네. 스불제. 사방에 덧없는 거품들, 헛소리들, 휘어진, 찢어진, 너덜너덜한 깃발들, 집회 안 나가봤죠. 빛을 잃은 구호, 응원봉 못 봤죠. 급조된 발작 버튼, 그건 지 얘기죠. 발작 버튼이라는 말을 그래도 가져다 쓰긴 네. 하네요. 예. 진실의 표면 위를 핥아대는 혓바닥, 점심 때 뭐 먹은 거죠? 이건 맥락이 좀 시간에 쫓겨 초를 다투며 초조하게 날뛰는 몸부림들, 가짜 용기들, 가짜 소식들, 오염된 주인들, 가짜들, 어리석음들.
강의 합평하자면 여기서 네. 가짜들이라는 이건 빼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요. 이 민주당 안규령 대변인에 대한 댓글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걸 설명드린 적이 있죠. 실제로는 부러웠던 것이다. 네. 그 1월 19일 법원 폭동이 있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민주화 항쟁과 비교하는 폭도들이 있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증거들 중에 하나인데 이들은 평생을 민주화 항쟁을 조롱하고 왜곡하는데 인생을 쏟았던 자의 후예들 혹은 그러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사실 그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왜곡과 조롱이 사실이 아니었고 우리는 그저 너희들이 부러웠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게 민주화항쟁이라고 하는 얘기는 난 사실 그게 부러웠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네, 또 보죠. 이 더러운 끓어오르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는 산더미 같은 고독에 휩싸여 있었다. 제가 더 이상 코멘트를 할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아마 내 말을 안 듣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뛰쳐나가지? 내가 지금 최고의 엘리트인데 이 나라에서 예, 서울대 국문과 교수인데 나의 글을 안 믿나? 뭐 그런 모든 감정들을 다 담아가지고 결국엔 거기에 그 학생들이 응답을 해준 거죠. 교수님한테. 그리고 그 밑에 칼럼은 제가 지금 이 광기의 바다에 있는 칼럼이 아니라 이 글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아, 계속 왜 경북 메일에서 이 사람에게 지면을 허락하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군데다가 지금 이런 스타일의 글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의 데스크에서 데스킹 안 하고 그냥 올려주는 그런 글입니다. 요거는 세월호에 관련한 칼럼의 잠깐 일부를 제가 좀 떠갖고 왔어요. 이 칼럼은 근데 언제 작성된 거예요? 11월 11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작년. 그 세월호 네, 네. 작년 어, 11월 그러니까 11일에 최근 제목은 나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입니다. 보죠. 그래. 2014년 4월 16일 모든 것이 기이하리만큼 이상했다. 정부는 단순히 무능력한 것만 아니고 무언가 모를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보였다에서 따옴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음모론이라 매도되는 모든 가설과 추론이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었다. 문제의 선박은 출항 일자부터 항로, 구조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납득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 전대미문의 참사는 2년 후 정부가 무너지는 것으로 이어졌다. 국정농단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나의 의문은 그 시점부터다. 정부가 바뀌었는데 어째서 참사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걸까? 공부를 해보지 누가 규명을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특조위에 이제 새누리당 출신들이 새누리당에서 지정했던 사람들이 조사를 어떻게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네. 선거 때 참사의 선박이 인양되기는 했다. 그뿐이었다.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 많았습니다. 참사 때문에 들어선 정부, 진실을 요구하던 단체들 모두들 딴전을 피웠다. 안 봤네요. 허무한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 정말 열심히 지금 캐내고 있어요. 열심히.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정부가 다시 한번 새로운 정부로 바뀌었다. 확실히 민주정을 싫어하네요. 네. 아까도 봤습니다. 처음부터 탄핵을 하자는 말들이 쏟아졌다. 왜? 내게는 이유가 보이지 않았다. 못 보는 데는 확실한 재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셀프 탄핵이 됐죠. 탄핵을 하면서 뚜벅뚜벅. 예. 몇 달이 흘렀다. 헬로윈데이. 이태원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원인은 이번에도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로 책임을 돌리려고들 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박민호 교수가 젊은 세대들하고 아예 왜 대화를 안 하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질문조차도 안 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그냥 시험 보고 점수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렇게 이야기도 용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논리력이 부족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 하지 않으며 글이 대부분 클리셰이다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누군가에게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저는 박민호 교수가 자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당연하죠. 왜냐면 지적을 안 당했는데.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웃음의 이해 수업이 학생 제한 과목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학생이 못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한 아니고 제안. 제안.
레커멘데이션. 레커멘데이션. 학생 들어간 배지 먹는 게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수업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약간 자유전공 그것처럼 제안해서 만든 수업인데 네. 나는 거기 이름을 올려줬어. 아. 네, 나는 그런 젊은 감각의 교수야. 이 정도일 것 하지만 같아요. 네, 학부생들의 의도는 저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웃긴 네. 새끼이기 때문이고요. 그쵸? 네, 그 웃음의 이해하고 부제목이 블랙 코미디의 이해인가요? 사고 당시의 동영상 기록 등 앞뒤 상황은 의문투성이었다. 의문투성이가 아니라 뭐 우리가 뭐 중언부언 할 필요는 없지만 인물을 이미 던져봤죠. 이게 뭐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다음 행정력이 작동하지 않았고 그것만큼은 정말 이제 다 사실 이것도 다 영상으로 드러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이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아예 학교에서 이런 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안 받는 게 그게 문제인 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대 네, 단과대 잘못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 이 약간 뒤쪽에 현대판 리바이어던 사나운 미친 포만의 괴물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희가 리바이어던은 줄였어요. 그냥. 네. 그거잖아요. 국가를 의미하는 비유잖아요. 네. 왜냐면 국가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여든 괴물처럼 움직인다.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을 싫어하는 거예요. 즉 현대 국가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글이 오히려 이렇게 더 명확하고 노골적인 글보다 훨씬 더 악질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던 그런 칼럼이기도 합니다. 한 문단만 더 보죠. 벗들아, 그대들이 눈이 없는 걸 아는가? 민주시민이여 너희들은 멍청이야죠. 네. 냄새도 맡지 못하는 생맹인 것을 아는가? 냄새를 못 맡는 걸 생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멍청아. 이게 아무래도 시적 허용이라고 자기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거요. 네, 나도 이제 그 정도는 내가 그래 국문과니까 자꾸 내가 소리 없는 아우성. 네. 공감각적 이미지. 그대들의 깃발에 갈고리 문양이 그려진 것을 아는가? 와, 이 이거는 빨갱아라고 뭐- 하는 것 중에 이게 되게 고급적인 우와. 표현이라고 본인은 믿고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대들이 포말처럼 솟구쳐 올랐다 꺼져버릴 때 그가 우리들 상상 속 피투성이 프로혼처럼 그가 최후의 승리를 거머쥘 것을 아는가? 저도 찾아봤는데 실패했습니다. 프로혼이라는 말 프로호? 세상에 없는 말 같던데요. 누가 박민호 교수님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워낙 이런 사람들 딱 인용이 두 개거든요. 삼국지 아니면 항상 그리스 로마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프로혼을 찾더니 삼국지에는 없어 내가. 네, 프로 혼술러, 프로 혼방러, 맞아. 프로 혼 여행러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걸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프로홈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동 교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홈클리닝 사이트로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청소 사이트를 연결해서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찾아봤는데 결국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프로와 혼을 떼가지고 이게 혼, 넉, 뭐 영 이런 것까지도 연결이 됐는데 진짜 궁금합니다. 분명한 건 코파일러는 프로혼이란 프로혼밤러의 네. 줄임말입니다라고 저한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PROHON 이렇게도 찾아보고 있는데 예, 아무튼 프로혼밤러가 최후의 승리를 거머쥔다는. 그럼 보통 보면서 데스크에서 전화하거든요. 이거 무슨 의미냐고. 프로원이 뭐야? 이렇게 물었는데 그냥 경북 메일도 아예 그냥 손을 안 던져주는 댔군요. 그런 칼림인 거죠. 예. 프로도를 잘못 말한 거 아니야? 프로도. 프로도 아 반지를 차지할 거다. 아주 궁금해 죽겠습니다. 네, 이 정도의 칼럼입니다. 네. 이런 사람 요즘 많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다른 칼럼에 이런 것도 있어요. 기후 온난화 때문인지 세상은 광기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었다. 와, 아, 국문과. 이 사람의 전공은 공포네요. 네. 기후온난화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그리고 뭐 박민호 교수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란데요. 김윤식 교수 사모님,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안부 전화하는 걸 하루를 시작을 하네요. 나머지 8명한테 왜? 예? 그러니까 자기 그 스승의 스승의 부인이시니까. 사모님이니까. 아, 그 대학원, 그 교수님 밑에 제자들 얼마나 힘들지 예, 벌써부터 그 그렸습니다. 정도의 멘탈을, 그러니까 삶의 양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글에 대한 기대는 사실 없었습니다. 은사 잘 챙기는 사람 조심하세요. 네. 미친 놈들입니다. 군사부 일체. 네. 이분 한 200년 전 조선에서 태어나셨어야 됐네. 그러니까요. 금요일에 설날맞이 기사 읽기 놀이를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하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유능한 청소 제주꾼.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우리 땅의 깊은 맛. 콕 집어 콕 김치.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햇서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 광고해주세요. 자, 여러분 요즘 환율 때문에 부품 수급과 가격이 매번 출렁입니다. 꽤 많이 올랐어요. 난세예요, 난세. 네. 하지만 하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AS에 대한 진심. 지금 사야 될 수도 있잖아요. 용산의 마지막 자존심. 10년의 노하우가 빚어낸 조립 PC기의 우두머리. 우두머리. 네. 우두머리? 네, 내란이 아니라 AS 수괴. 가시면 믿을 만한 주요 종사자들이 계십니다. 컴스테이션. 네. 액세스몰에서 클릭 한 번으로 컴스테이션이 잘 조합해둔 PC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정도의 부하 수행만 하시면 됩니다. 사무용, 가정용 여전한 스탠다드가 있고요. 저렴한 가격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델 1입니다. 네. 취향들을 선택 가능한 라이젠 5와 인텔 CPU, 지포스 4060으로 대부분의 게임에 대응하는 모델 2와 좀 더 나간 모델 3가 있습니다. 4070 Ti를 탑재한 최고급 사양의 모델 4도 있습니다. 이 이상을 원하시면 따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까지 사실 필요 없다고 사장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안 팔려고 그러지? 왜냐면 지금 막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50 시리즈가 새로 나오죠 지금. 5090을 사겠습니다 하고 나서실 분 계시면 직접 연락하세요. 저는 중간쯤 사양으로 50 지금 나온 것도 잘 돌리고 있어요. 네, 4060이면 됩니다. 졸업 시즌, 새 학기, 새 직장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데스크탑입니다. 컴스테이션에 들러주십시오. 전 랩탑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애플을 20년 썼는데 랩탑은 어제 사셨고요. 어제 샀나요? 노트북. 맞아요. 레노버 광고 잘라주세요. 네, 제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도움이 안 되네 끝까지. 왜?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수 없을걸? 덕질인이 유명한 거 하나 퍼왔습니다. 또 날로 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고 가는 게 좋아요. 보시죠. 77억. 화살표 436억. 잠실 헬리오시티에 떨어질 종부세 폭탄. 백령도도 아니고. 박민호 교수가 무서워해야 되는데 폭탄이에요. 폭탄. 그렇습니다. 부동산 360. 헤럴드 경제 최정호 기자. 입력 2021년 4월 23일 17시 4분 56초. 배현진 학회의뢰 송파병 주요 아파트 단지 종부세 추이 산정. 잠실 헬리오시티 2020년 2022년 최고 466% 증가. 자, 2021년 기사인데 배현진 의원의 홍보 기사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걸 제하고 봐도 시작부터 무섭습니다. 종부세를 77억 원 내던 게 436억 원으로 늘어난대요. 한 사람이 그렇게 내요. 일론 머스크는 이 정도 내겠네요. 그 시그니엘 아니야? 거기만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이거 추산 결과 시그니엘 집값도 안 돼요. 436원. 네. 추산 결과 종부세 합계액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송파을 지역군의 아파트 단지는
헬리오시티였다. 굳이 송파을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건 배현진 홍보기사가 맞네요. 네. 송파병 얘기를 계속해요. 2020년 모두 77억 원이 부과됐던 이 단지는 2021년 332억 원, 2022년에는 436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2년간 359억 원, 466%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466%이 증가할 대충 썼고요. 그 왜냐하면 466%라고 해도 이 조사는 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냥 화가 난 거야 지금 이 사람. 네. 하지만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2년 종부세액은 146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 놀라운 말장난 보시면 어차피 2년 뒤에 2배로 늘어나긴 하거든요. 146억 원이 돼도 2020년 현재 77억 원이었으면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반응이 좀 달랐을 거예요.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 2배나 늘어났다니. 그러니까 배현진 찍어주세요. 송파구민 여러분이라는 의도인데 기사에서 맹점이 보이죠. 77억이니 436억이니 하는 건 이 단지 전체가 내는 종부세를 합한 숫자예요. 그렇겠죠. 한 명이 이렇게 낼 수는 없겠죠. 물론 독자들은 바보가 아니니까 억대의 숫자를 보는 순간 합산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헤럴드 경제의 데스크와 최정호 기자는 합산액이 개별액보다 심리적인 충격이 더 클 것이라는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이거 이제 잠시 후에 또 기자가 계산하겠지만 저도 하나 알려드리면 그 헬리오시티가 엄청 커요. 9,000세대가 좀 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처음에 이제 분양받고 입주 시작했을 때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새로 들어온 게 1,000세대 정도예요. 그래서 최초에 들어왔을 때 알려진 건 자가가 8,000세대 정도예요. 8,000세대에서 8,100세대인데 8,000세대에서 8,100세대가 77억을 나누어서 종부세를 내면 1년에 95만 원쯤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7, 8만 원이죠. 겨울 전기세만큼도 안 나오는 걸. 월급쟁이가 내는 세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이것이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빚을 지면서 아파트를 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송파구에. 그러면 송파구에 잠시 헬리오시티가 이 기사 1년 후에 즉 이 기사가 예측한 2022년에 얼마나 냈는지 볼까요? 38평형이 종부세로 144만 5,558원을 냈습니다. 12만 원쯤 냈네요, 한 달에. 1년 동안이요. 25평형이잖아요. 그럼 42만 6,384원을 냈어요. 3만 5천 원쯤 됩니다. 자, 그럼 참고로요. 144만을 내던 이 38평형은 2023년에는 13만 2,710원으로 낮아졌고요. 42만 원 내던 25평형은요. 2023년에 0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거든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그 집을 산 사람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벌게 되는 게 불로소득이냐 아니냐의 철학 싸움이에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동산 싸움은. 근데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누군가가 말하고 싶어하면 그때부터 빨갱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44만 원 낸다 이 얘기를 하는 대신에 총 합산 77억이다, 446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심리적 충격을 이끌어내는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인 거죠. 이거는 한 20평 사는 사람 전월세보다도 훨씬 적잖아요. 당신의 불로소득이 1년에 5천만 원쯤 오를 텐데 그중에 150만 원을 가져가는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부자들 입장에선 합산 77억이 갑자기 합산 436억으로 바뀌면 폭탄이라고 무서워할 수는 있어요. 이 폭탄을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거 정지시킬 수 있을까? 3년 뒤인 2024년의 기사를 보지요. 너 종부세네? 성공했구나. 축하해. 집값 폭등 환호한 종부세 대상자들 4.8만 명 늘었다. 정지시킬 수 없음을 알았어요. 정지시킬 수가 없다. 막을 수 없다면 축하하기로 하는. 헤럴드 경제 김성훈 기자. 입력 2024년 11월 26일 21시 25분. 내란 7초. 일주일 전입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헤럴드 경제 기사네요. 네. 폭탄 얘기 없고요. 대신 환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세금 폭탄이다. 뿌듯해라. 집값 상승으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괄호 열고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작년보다 4만 8천 명, 괄호 열고 11.6% 늘었다.
그러니까 집값 상승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못했다는 게 거의 구할구푼의 평론가와 기자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보면 윤석열은 선군입니다. 집값을 올려줬으니까. 네, 이 세계관이에요. 전체 납부액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축하합니다. 문제는 전체 납부액이 작년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8천 명, 괄호 열고 11.6% 괄호 닫고 늘었다. 네, 없는 게 또 하나 있죠. 뭐 이번 기사에 배현진 의원 같은 사람이 없어요. 배현진 책임론 불거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좀 사소한 차이가 있어요. 3년 전 종부세 기사는 종부세를 높여서 그런 거고 이번에는 세금은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올라서 따라 잡힌 거예요. 후자가 더 억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 타격이 다른 거죠. 똑같은데 2023년에 영원 내던 사람들이 2024년에 10만 얼마 정도를 내게 되는 것쯤이야 뭐 어떻습니까? 그 10만 원이 1년 동안 나눠서 내는 건데. 뭐 한 달에 넷플릭스 구독값보다 덜 내는데. 그나저나 46만 증가라니 정말 적긴 해요. 저는 향후 종부세를 계속해서 손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홍보는 이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헤럴드 경제가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당신은 종부세를 내는 이 시대의 귀족. 아이고 품이 넘친다. 멋있습니다. 종부세 내고 오셨나봐요. 이런 걸로 해야죠. 와, 그럼 그 아파트 분양 광고 그걸 하면 되겠다. 그죠? 아, 실제로 이게 저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요거 낼 때쯤에 이 우편함에 쫙 꽂혀 있거든요. 근데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어. 없는 집은 나지. 그 저희 그러면 추석 때 했던 그 용어를 써야죠. 그 하차감. 네. 그 꽂혀있는 꽂힌감. 네. 납세감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꺼내서 읽은 다음에 다시 꽂아놔야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가 소유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 꽂혀있는 층하고 없는 거하고 딱 티가 나면 그때 봐요. 아, 여기가 전세구나. 이렇게 느낌이 딱 오거든요. 이런 거 기사 안 쓰면 완전 모르겠어요. 이 김건희 윤석열의 나는 실제로 무엇이 어떤 표상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왜 반보수를 사람들은 이렇게 싫어하게 됐는가? 그 중에 제일 큰 게 부동산 아니에요? 네. 예, 우리는 불로소득을 해야겠는데 왜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지정하고 지랄이야? 라고 화난 거 아니에요. 저는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상속세를 때려 맞는 게 소원이거든요. 저 상속 받을 게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소원이 큰언니랑 맨날 얘기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형제지간에 의가 갈렸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재산을 막 서로 가지러 가려고 하다가 지금 너무 우애가 좋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상속세를 낸 다음에 빈털터리가 될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정말 명절에 어울리는 얘기네요. 네. 광고 듣고. XSFM입니다. 아우 세상에나 누가 보면 여기가 참기름 공장인 줄 알겠네. 이야 기름기 좀 봐. 프라이 할 때도 튀어. 나물만 볶아도 튀어. 아예 요리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난 또 왜 그리 손맛은 좋아가지고 삼겹살이라도 한번 먹었다는 후드에 쌓이는 기름 두 개가 맨날 청소해도 번득. 내가 부지런한 걸로 어디 안 깔끔하게 청소되는 기분도 안 들고.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기름 뗀 반려세제 클리친.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잎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엘 바이오팜.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스카이데일리 독자께 알리는 글. 아멘. 1. 시리즈가 있어요. 1입니다. 1. 스카이데일리 입력 2025년 1월 18일 8시 1분. 하지만 이 기사문은 영어로도 1입니다. 도프예요.
다들 기다리셨죠? 네. 네, 소개합니다. 스카이데일리. 부정 선거론에 말하지 않는 셈. 그렇죠. 국민의힘 갤러리의 예언자. 신천지의 전령. 그렇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네. 판타지스러워. 지금 저 네. 극우 커뮤니티 애들은 이미 느끼고 있거든요. 신천지가 요즘 극우 저 집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럼요. 스카이잖아요. 스카이. 네, 이름부터. 스카이데일리에서 신천지 검색해 보시고요. 그럼 천지일보는 어떻게 된 거야? 천지일보도 신천지. 그게 아. 지파들의 분쟁이 되게 심해졌어요. 네. 교주 이만희가 되게 늙었잖아요. 네. 근데 저 천지일보는 그동안 저 회사도 많이 컸고 네. 공채를 통해서 훌륭한 언론인이 될 제목들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 언론사인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천지일보는 정상적인 기사 많이 나와요. 그쵸. 예, 그래서 새로운 기관지가 또 필요했던 거죠. 아, 조선일보와 헬스조선 사이라고 제가 그냥 일단 그렇게 이해할게요. 세계일보 같은 경우도 아, 적합한 것 같아요. 네. 언론이 스포츠조선하고 조선일보도 법인이 달라요. 네,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올해 라이징 트롤이지만 스카이데일리는 이때까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늘 노력해 왔어요. 근본이 있다. 네, 쉬지 않고 뛰어왔어요. 2017년부터 근본 있게 부정 선거론을 밀어왔어요.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럼요. 근데 그 이 부정 선거론의 디테일은 안 다루겠습니다. 지겹거든요. 네, 저희. 많이 보셨죠? 우리 명절이니까 기사 읽기에 집중할게요. 주한미군에서도 인용을 해주는데요. 그럼요. 부정 선거론. 네. 한번 스카이데일리의 트롤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표본을 보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글이고 참고로 이거는 이제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에 대해서 많은 레거시 언론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 누구야? 이 듣거나 본 적 없는 사람들 누구야? 왜 자꾸 가짜뉴스 뿌려? 라고 레거시 미디어가 지목을 했죠. 그것 때문에 스카이데일리의 누군가가 분노해서 그렇습니다. 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글입니다. 기사입니다. 보죠. 보도 이후 스카이 데일리에 대해 극우 매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가짜 뉴스라고 단정짓는 매체도 있었습니다. 화났어요.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근거라고는 선관위가 말했던 내용의 반복일 뿐입니다. 사실이지롱. 선관위가 말했던 내용이면 다 사실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들이 종북 매체인지 극좌 매체인지 알 길은 없으나 매우 급하긴 했나 봅니다. 아, 이거 이번 기사 읽기의 특징이죠. 극자 매체, 종북 매체 다 조선일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이 종북 매체. 네, 조중동. 네. 다양성까지 존중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네. 본지가 밝힌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팩트입니다. 중의적 문장. 중의적 문장. 그러니까 팩트 찾아봐라 이거잖아요. 그쵸? 지금. 거짓말은 9개고. 그러니까 제한적인 내용만 밝혔지만 그게 팩트라는 건지 팩트인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건지. 이거 재밌는 아까도 거. 그랬잖아요. 네. 네, 냄새 맡지 못하는 생맹. 네. 이게 왜 저 네. 지지난주에 저 국조에 끌려와가지고 그 박지원 의원한테 경호차장이 했던 말이 있었어요. 박지원 의원이 이 사실을 캐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작살로 잡은 회를 좋아해서 당신이 작살로 잡아오지 않았냐. 라고 했을 때 김성훈 차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저 논리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고 하니 김 차장이 가두리를 쳐 생선을 잡아 김 여사에게 보여줬다라는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려면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고 하니 김 차장이 가두리를 안 친 그냥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서 김 여사한테 보여줬거나 아니면 작살이 아니라 작살총을 썼거나 아니면 김 여사가 작살로 잡은 회를 사실은 안 좋아하는데 김 차장이 가두리를 쳐 생선을 잡아 김 여사에게 보여줬거나 여러 가지 팩트들 중에 하나만 틀린 거예요. 이건 수사기법입니다. 네. 수사를 할 때 형사가 모든 걸 다 파악한 다음에 일부러 팩트 하나를 틀리게 질문해요. 그럼 그건 아니라니까요? 하면 나머지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그죠. 거예요. 지금 스카이데일리의 문장을 해석해 드렸습니다. 매우 제한적이지만 팩트란 얘기는 미국은 땡땡했다라고 할 때 미국은까지만 사실이다. 왜냐면 미국은 있는 나라거든. 그럼요. 정도인 거예요. 네. 박민호 교수님은 이걸 해설해 주지 못하셨겠죠. 네. 왜냐면 그는 바다에서 둘러싸여서 네. 포말한테 뺨때기를 맞고 있어가지고 그 수업에는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외치고 있죠. 종부세 무서워. 그리고 우리가 왜 우는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아무튼 분노가 끝나지 않았어요. 더 보죠. 미국 정부가 우리 기사를 못 봤을까요? 봤더라. 일본 정부가 우리 기사를 못 봤을까요? 못 들어보냐. 중국 정부가 우리 기사를 못 봤을까요?
자, 여기서 포인트. 자, 네. 저 원고 마감 노동자인 정은정의 시각에서 이런 짓은 다 불량 채우기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첫 줄 둘째 줄과 다르게 중국 정부가는 못 봤을까요? 못과 봤을까요를 떼었어요. 그렇죠. 이거 암호야. 내가 이런 암호죠. 퀴즈 많은 어드벤처 게임 많이 한 입장에서 중국 정부는 못 봤다. 그렇죠. 난 가끔가다 왜 김 여사 그 카톡에 되게 독특한 점찍기 있잖아요. 그 좀 암호 같았거든요. 어떤 뭐랄까 모르스부호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거 원래 그 스페이스 계속 치면 그 점 나오잖아요. 그 점의 숫자와 같은 숫자 정도로 해시계를 돌리면 비밀문이 열리는 인디애나 존스 같은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여기서도 못 봤을까? 이거는 왜 떼었냐고요, 도대체.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아직 네. 안 끝났어요. 분노가 더 보죠. 왜 다들 조용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왜 반응해줘요? 네. 게다가 심지어 미국 정부는 미 군이 반응했고요. 네, 해줬죠 나중에. 이거 인스타 저격글 아니고 기사고요.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미국 정부가 반박을 했는데, 이건 뒤에도 얘기할게요. 반박을 했는데 그 기사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 다음 날에야 반박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당연히 못 봤겠죠. 바빠 죽겠는데 이걸 왜 봅니까? 예, 하루에 1000개의 매체를 봐도 스카이데일리 못 봤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줄 말은 이거죠. 너 뭐 돼? 그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끝으로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국정원 출신이 아닙니다. 네.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아 미국에 있습니다. 블러핑이죠. 네. 이 블러핑 원래대로 우리가 배운 그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에 의하면 네. 국정원 출신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을 수 없다 정도의 논리로 이어져야 되는데 네. 그건 아니잖아. 이거 하나 더 필요한 해석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의 의미. 반박 뜨면 그 다음에 생각하겠다. 아직 준비가 안 됨. 게시판에서 많이 싸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스킬이죠. 좀만 기다려봐라. 반박 뜨면 생각하겠다. 나 지금 딴 것 때문에 바빠. 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 그냥 뿌리는 거는 너무 많이 얘기가 됐고요. 네, 이건 돈 내고 가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신뢰성을 척도로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돌 콘서트 표를 산 다음에 아이돌이 초대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죠.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가끔씩 그 공연에서 표 중에 일부를 초대권이라고 그렇죠, 빼놓잖아요. 초대권. 그걸 얻은 다음에 아이돌이 날 추천했다고, 가수가 날 안다고. 그건 표가 안 팔리는 소속사에서 주는 거죠. 그죠, 맞아요. 네, 공연 그 대행사나. 네, 신인 때 안 나갈 때. 네, 맞아 보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독자께 알리는 글 2. 수가 있어요. 이건 성관이 반박이 올라온 뒤에 2차로 올라왔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입력 2025년 1월 20일 14시 25분. 앞에 내용 다 똑같아요. 심지어 그 종북 매치인지 극좌 매치인지 모르겠지만 복붙해서 썼거든요. 조선일보한테 또 승질 내는 네네. 거고. 그 또 다른 선거 음모론 뭐 제기하는 내용인데 마지막 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루한 한 주가 될지 아니면 신나는 주말이 될지 두고 보시지요. 아까 키베스킬 얘기했었고요. 이 기사가 월요일에 올라왔어요. 그냥 퇴고 똑바로 안 한 문장인 거 알겠는데 진위가 녹아 있습니다. 또 생각해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주말까지 시간을 달라. 오, 이해된다. 그럼요. 주말까지 시간을 주면 우리가 신나게 만들어줄게.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글이 올라온 당일 주한미군이 반박글을 올려요. 그 주한미국이 근데 반박글을 올렸는데 처음에는 이건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좋아요. 네,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라 여기 얘기를 했더니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근데 이 작전에는 DIA라는 뭐 미국 국정원 같은 미국 국방정보국이라고 하죠. 거기가 개입한 거고 그건 주한민군이 알 일이 없다. 라고 논리를 제시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도 모르고 말하는 거임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걸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받아가지고 기사를 쓴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제주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서 간첩 사건에 대해서 제주 경찰청에 물어보고 없다고 말하는 거다. 네. 그런 논리를 세웠다. 그런 논리를 세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날 전날에 주한미군이 이미 DIA도 개입한 바 없다고 친절하게 트위터에 단면을 보내왔습니다. 정보국한테 연락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났겠죠. 뭔 어서 소리예요? 무슨 미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전화질이야? 네. 라는 답을 들었겠죠. 네. 와, 그래서 그래도 미국 국방 저게 그 연락을 받으려면 이 정도의 어그로는 끌어야 되는군요. 네, 그 트위터에 그 몰려가가지고 막 달았어요. 막
어그로를 끌었어요. 근데 아무튼 아무래도 신나는 주말을 보내긴 어려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지루한 한 주가 될지 신나는 주말이 될지의 다른 선택지가 있었죠. 네. 망한 주말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수요일에서 이미 망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실 스카이데일리는 신날 만큼 충분히 신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보겠습니다. 편파 보도에 구독자 뿔났다. 조중동 독자 이탈 가속. 극좌 매체들의 그렇습니다. 극좌 종국 매체인지 뭔지. 독자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죠.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 입력 2024년 12월 26일 19시. 조중동으로 통칭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 구독자들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카이데일리가 런칭한 유튜브 채널은 하루 만에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하면서 보수 언론의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는 듯한 양상이다. 이거 이 명태균식 문장구사법이거든요. 약간의 팩트를 넣은 다음에 세상이 자기 입맛에 맞게 다 바뀐 것 같은 결론을 떠드는 방식. 이 시점에서 이미 스카이데일리는 매번 신나는 주말을 보내왔어요. 보수 언론의 지형이 빠르게 재편됐거든요. 이미 지난 연말부터 이러고 있었다. 저 지금 방금 되게 소름 끼치는 걸 발견해서 이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라는 게 네. 되게 익숙해가지고 설마 하고 네. 봤는데 또 그 대학교? 아니요, 그 대학교는 아닌데 애틀란타 사람입니다. 애틀란타 중앙일보 기자였습니다. 애틀란타 수원에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 그래서 딱 해봤는데 그 또 흑화하신 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사실 저랑 되게 친해서 좀 독한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트럼프 쪽에 완전 이렇게 그런 기사를 많이 생산하시는데 그 두 분이서 앉아서 인터뷰하고 있는 사진이 있네요. 아메리카 K 미디어 그룹이요? 제가 앞으로는 그건 아니에요. 네. 모든 국은 우리 벨빅으로 통하네요. 맹세컨대 애틀랜타를 향해서는 밥숟가락도 들지 않겠습니다. 역시 이게 그쪽을 쳐다보지 않고 왜 가해자들에게 이 반장 이입을 잘하는지 알겠어. 가해자의 고장에서 나온 거야 지금. 아니요, 제가 있어서 그나마 평화가 유지됐었는데 제가 떠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안타까워. 그냥 그 후드 사람이잖아요. 문장 구사 방법도 똑같잖아 지금. 벨빅이 있어서 보수 언론의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는 듯한 양상이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 지금. 왜 이렇게 되셨지? 이쯤 되면 애틀란타 그 한인마트 좀 검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독을 파느냐. 약 탄 거 아니에요? 네. 풍수학적으로 뭐가 문제냐. 자, 애틀랜타에서 오신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의 취재를 보시죠. 이 같은 조중동 탈러시는 유능한 기자들이 몰지각한 기사를 쏟아내는 데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금 믿을 곳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논조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시각을 다루는 스카이데일리밖에 없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장소가 안 나왔어요. 저희는 알죠 이제. 애틀랜타죠. 조지아주 일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요. 좋은 음모론이에요. 애틀란타요. 한편 최근 들어 하루 수백 부씩 구독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스카이데일리는 유튜브 채널 런칭 하루 만에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었어요. 스카이데일리 관계자는 아직 정식 오픈 단계는 아니지만 읽어주는 유튜브 뉴스 서비스로 놀라울 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독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 이 서비스 뭔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스카이데일리 기사 텍스트에 AI 보이스 얹은 영상이에요. 굉장히 진일보한 저널리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것도 스카이데일리는 진일부하죠. 네, 근데 어쨌든 스카이데일리는 이런 테크놀로지적인 어떤 시도들도 항상 유구하게 해왔습니다. 이게 설명해드리면 그런 거잖아요. 저 YTN이나 그 현금 많이 안 도는 방송사에서 OBS 같은 데에서 그냥 관련된 화면을 아무거나 띄워놓은 다음에 저 클로바 더빙 같은 데로 같은 걸로 기사를 그대로 읽어준 1분짜리 이런 영상들을 마구 올려서 뭐 1000명만 봐도 500명만 봐도 몇 푼이든 되니까 계속해서 돌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데이터 쓰레기를 양산해내는 방식을 하고 계십니다. 진일보했다. 네, 아무튼 요런 실험을 계속 해왔어요. 2019년에 부의 지도라는 서비스를 런칭했더라고요. 맵 오브 웰스? 네, 이게 부동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 부자 명사 DB를 만든 거래요. 서비스 소개 잠깐만 읽을게요. 이거 두 번째 문단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봅시다.
부해지도 주요 서비스 안내, 명사 비교. 독자가 임의로 선택한 명사 2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학력, 경력은 물론 부동산의 상세 내용을 양쪽에 놓고 비교해 봄으로써 재력의 수준을 느낌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니 상세하게 놨는데 왜 느낌으로밖에 파악을 못합니까? 제 말이요. 숫자로 파악돼야지. 오늘의 테마, 대기업 회장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연예인들은 어디에 살까 등과 같은 테마를 매일 선정해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심의 작품이란 뜻이죠. 이게 유익하지 않고 그리고 돈이 많으면 명사예요? 이게 돈이 많다고 명사인 게 아니잖아. 네, 이게 현재도 서비스 중인데 제가 23일에 접속했을 때도 테마가 떠 있었어요. 오늘의 테마가 일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오구리 슌과 로맨스 연기를 보여줄 배우 한효주 소유 빌딩이 있는 동네의 명사들. 한효주의 빌딩들도 아니고. 네. 한효주 소유 빌딩이 있는 동네에 유명한 부자들인데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이걸 보여주면 부자들이 존경을 받고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울 수 있어서래요. 부자를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어쌔신 크리드를 하면은 구역 목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구역에 암살해야 되는 대상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럼 딱 찍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더 가까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피냐타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누구를 두들기러 가야 하는가. 그럼요. 피냐타 DB인 거죠. 은근히 이 연예지 같은 데에서 그 연예인들 부동산 같은 거 DB 정리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보이더라고요. 네. 그 왜 이제 손희상 선생이 설명해 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인간이 태어나서 그 본능적인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작은 영주가 되고 싶어한다. 땅과 사람들을 차지한 전근대적 주인이 되고 싶어한다. 근데 그 주인을 구경하는 건 또 무슨 노예 근성입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네. 백종원 선생이 풍수를 오늘 얘기를 안 했지만 이번 명절에 보통 보면 이렇게 평생교육원 같은데 사주 명리학이 되게 인기 있는 과목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부동산 투어가. 그러니까 재벌집 앞에 가가지고 그 풍수를 보는 거예요. 자 봐봐라 이게 배산 인수에 그리고 그거에 관련 논문도 있어요 진짜. 네, 이따가 백정현 교수 풍수 얘기합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무속 때문에 이 사달이 났으니까 요것도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대기업 총수들 어디 살았는지 어느 집에 살았는지를 궁금해하는 거 철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반노동적입니다. 네, 그래서 스카이데일리 그런 거 해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크는 동안 일해왔던 모든 임직원의 노력을 부동산 탓으로 돌리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멍청한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인식인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네, 뭐 이런 거를 회심의 역작으로 내었던 곳인데. 네, 스카이데일리를 간단하게 투어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의 기사에서도 기술에 대한 스카이데일리의 놀라운 이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코너. 네, 이거 제목까지만 읽어주세요. 네. 챗 GPT에 물으니 윤 거짓말 안 해. 오, 제목이 안 끝났습니다. 청년 마음 흔든 윤. 흔들긴 흔들었죠. 너무 크게 흔들었지. 자, 지금. 그러면 이게 논리적인 인과관계잖아요. 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걸 보고 청년의 마음이 흔들렸는데 그걸 확인한 건 챗GPT. 그렇습니다. 이게 요 근거가 가서 집회 현장에서 청년이 발언하는 걸 봤더니 챗GPT에 물어봤더니 불법 체포가 확실하고 대국민 담아본 내용이 거짓말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윤 대통령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집회에 나왔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화가 난 2030 파시스트 남성에 대한 그렇죠. 이해도를 제공해주는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비꼬는 거 아닙니다. 진짜 높습니다. 네, 같은 기사에 이어지는 내용을 볼게요. 아 근데 기자 이름 안 읽었네. 장혜원 기자입니다. 네네네. 5일 오후 연단에선 성복고 2학년 윤주호. 윤주호 학생을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 써 있으니까. 와, 바로 근데 열고. 이거를 이렇게 막 이름을 막 써도 돼요? 옛날엔 주소도 나왔었어요. 민번도 나왔어요 옛날에. 괄호 열고 18. 욕이 아니라 나이입니다. 네. 학생은 스카이데일리의 탄핵 찬성 집회의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지 않고 이상한 모양의 깃발만 들고 있다. 보긴 봤네요. 탄핵에 찬성하는 명분도 명확하지 않았다. 성소수자, 민주노총 사람들이 모여하는 자유 발언이 중구난방이었다. 이에 반해 반대 집회 사람들은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명확히 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보여주는 일관적 매력에 빠진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네, 극우 청년 남성이 무엇의 반대편에 서고 싶어하는지 잘 알아요. 정확히 알아요. 발언의 핵심을 잘 뽑아냈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고 뭘 평가절하하고 싶어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탄핵 찬성 측 집회는 4분 오열 논란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4일부터 5일 오후까지 체포 저지 측은 밤샘 농성을 이어가며 대오 단결을 유지했지만 이들은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에 극소수 인원만 노숙 농성을 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됐다. 질투. 본지의 복수 소식통은 그 이유에 대해 민주노총 주축 집회 4일 오후 전후로 비상행동이 합류하며 페미니스트, 성소수자들이 대거 몰려왔다고 했다. 몰려왔고 적혀있고요. 몰려왔고 했다. 이거 네. 규척할 때 이게 손가락 꼬면서 몰려왔고 그러더라고요. 막 난리였어요. 막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 맞아요. 몰려왔고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들 중 다수가 중국인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황이다. 이 방금 문장은 헛소리니까 빼보면은 교대 근무하다니라는 거잖아요. 부러워. 우린 교대 안 해주는데 내가 빼기 쳐야 되는데. 그러게. 자유발언에서 동성애와 친여성주의적 발언을 하며 민주노총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고 밝혀왔다. 모니터링 제대로 안 했죠. 전날 10시에도 페미니스트로 추정되는 일부 인원들을 제외한 민주노총 측 인원들이 철수하여 체포 지지 집회에 목적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근무교대한 건데. 그러니까. 네. 근데 스카이데일리가 제일 유능한 거는 이렇게 지금 동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스카이데일리의 존속을 위해서는 부정선거론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업무니까요. 그렇죠. 저건 확장된 다양성이 아니라 분열이다라고 평가절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그 독특하게 민주노총이라고 풀네임을 말해주네요. 보통 그러니까 고마워 일부, 죽을 것 같아요. 일부러 민노총이라고 그거 되게 하잖아요. 중요한 신호, 숨겨진 신호잖아요. 주자를 빼면 혐오 발언, 혐오 표현. 주자를 넣으면 공식 명칭. 민노총이 멸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최근에 처음 들었어요. 저도. 네,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하는 버튼인데 그렇게 이런 버튼이 있다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 생각날 때마다 알려드리고 이 사람들 이 성북고 2학년 학생하고 이 스카이데일리의 장모 기자 이 두 분의 적어도 최소한 이 두 분의 입장에서 논리를 보면 목적성이 있어 보이고 그 정치 조직이 들을 만한 말을 해준다고 생각하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메시지, 단일한 메시지만 내야 그게 정치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정치는 전제정이죠. 예, 광장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다양성이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 목적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른 민주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 건데 윤 18군이 보았을 때는 중언부언하고 중구난방하는 사람들로 보인다. 우리가 훨씬 단일되고 강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스카이데일리의 이 기자는 잘 짚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만큼 공부 열의가 없고 두 줄만 읽은 다음에 공부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요 지지자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전체적인 내줄 수 있는 크기의 메시지 이상은 내보낼 수 없어요. 어떻게? 한 줄. 한 줄 이상은 한 줄 이상이 넘어가면 정치를 생각할 때 너무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에 있을 수 없다는 걸 반증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증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광고. XSFM입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버섯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 남녀노소 누구 입맛에나 잘 맞는 깔끔하고 호불호 없는 맛의 대명사 콕 집어 콕 김치가 있습니다. 으아. 우리 땅에서 난 산지에서 직접 구매한 양질의 재료로 만들었고요. 절임 과정부터 숙성까지 철저한 생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해썹 인증 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통식품업체 인증 받았습니다. 저도 잘 먹고 있습니다. 진짜요.
포기김치부터 총각김치, 석박지, 동치미, 갓김치까지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어제 동치미를 담그셨어요. 그냥 콕 집어 콕김치에서 사면 된다는 말을 했는데 불효자. 어르신들이 포기김치나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어르신들이 효자. 점점 간을 못 맞추니까요. 가급적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염도에 쓰셔야 돼요. 그리고 더 힘든 일, 사실 좋아서 하시는 것 같지만 무조건 좋기만 하시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어머니가 일을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효자. 하루 종일 일만 하고 계세요. 콕 제가 집어 볼 때는 고양이 밥 주는 거 회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콕 집어 콕김치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벨빅의 백재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 전에 제 머릿속에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요. What? 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뭐라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리오. 그저 김치 담그는 땅바닥에 근데 맛을 잃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땅바닥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음. 네. 그 어저께 봤던 백재경 교수의 칼럼이 딱 그런 느낌이었죠. 백재건이 맛 잃은 소금이. 동물 맛을 잃었어요. 동물 맛 잃었어요. 네. 그래서 백 교수의 변절에 저는 큰 실망을 했었고요. 크리스찬의 가장 큰 비하 발언이군요. 이제 백재권은 비건이 되었어요. 그러게요. 뭐야? 그럼 크리스찬의 가장 비건 큰 관상. 비하는 맛없어요? 그냥 감만 말하잖아. 감. 거의 프루테리언이에요. 비건도 아니야. 떨어진 열매만 먹는 아주 우리 동네 까치가. 까치. 그러게요. 그래서 그래도 맛을 잃는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글들을 찾아보는데 그중 이 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보시죠. 백재권 칼럼. 오세훈 서울시장 관사. 흉지일까 명당일까? 아니 자기는 지금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그렇게 흉지로 데려다 놓고 지금 다른 사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백재권 글로벌 사이버대 특임 교수. 여성경제신문. 입력 2024년 11월 6일 12시. 네, 그 날짜를 보시면 작년 11월에 쓴 글이죠. 오세훈은 이미 망했습니다. 이때. 네, 이때는 정말 명태균 게이트가 활활 타오르던 때였고 또 기사 작성 시기를 보니까 이때가 딱 윤석열 명태균 녹취록이 공개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였어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이미 이사달이 났는데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는 왜 이렇게 빨빨 그리고 잘 돌아다니냐. 제가 말씀드리죠. 죽은 채로 걸어다니는 겁니다. 데드맨 워킹이에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쵸. 법원이 확실한 사망 선고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망 선고를 기다리던 시한부 같은 그런 그 시한부 상태이기 인생이 때문에 시작된 뒤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세훈 시장도 곤혹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원래 이런 그 도사 평론가들, 그렇죠. 도사 슬래시 평론가, 도사 평론가들의 특징이 은근한 인맥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나 사실 누구 안다. 누구는 내 말 안 듣더니 봐라. 지금 꼴이 어떤지. 필자에게 유력 정치인이 찾아와 이런 걸 물었다. 막 이런 거를 막 은근히 이렇게 넣는 것이 또 스킬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노골적으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은근하게 이렇게 인맥을 자랑하고 티내고 하는 게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이제 과시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백 교수도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 정도는 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브래깅은 네.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만큼 할 줄 아나 봐요. 그렇죠. 근데 오세훈 시장의 관사 얘기를 꺼냅니다. 한창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되게 곤혹을 치를 때. 그래서 뭔가 일반적인 근데 글을 읽어보면 일반적인 그런 자랑이랑 좀 결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쭉 글을 훑어보니까 이래서였구나 하고 제 뇌피셜 속에 상황이 그려졌는데요. 이런 거예요. 혹시 백정원 교수가 윤 대통령 부부나 다른 재력가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뭐 사주관상 아니면 풍수로 오세훈 시장한테 접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혹시 오 시장이 무시를 했나? 이미 그의 곁에는 명태균이 있길래. 그래서 백 예전에 교수가 세민이가 나한테 알려준 문장인데, 네. 형 걔랑 놀지 마요. 그거냐? 내가 맞게 표현하는 거냐? 네. 그래서 백 교수가 갑자기 비엘물 잘 모른다만. 네. 맞아요. 이번에도 질투구나. 네, 그렇죠. 극한 거죠. 극된 거죠. 늙으면 질투를 한다니까요. 네, 집착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딱 이 뇌피셜이 딱 이렇게 떠올른 다음에 다시 글을 읽어봤어요. 뭔가 맥락이 더 이해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보죠. 필자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는 이들이 매우 많다.
서울시장은 대권으로 가는 급행열차와 같다. 오세훈 시장은 그런 막중한 직을 4번이나 수행 중이다. 어찌 보면 그동안 행운이 많이 따랐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대권 후보 지지율이 저조하다. 네, 처음부터 되게 뭔가 까고 시작해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분은 아시나 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관상과 풍수지리에서 큰 아멘. 줄기를 찾을 수 있다. 네가 날 떠나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관상에 대한 언급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겠다. 관상 맛은 잃었으니까요. 그렇죠. 먼저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이 거주하는 관사에 대한 풍수지리를 먼저 분석한다. 그러니까 풍수지리 맛은 안 잃었으니까 이거 먼저 보여주는데 아마 관상 얘기는 네. 오세훈 시장은 작년에 거주지를 한남동의 현재 관사로 이전했다. 이곳 관사터는 문제가 있는 곳이다. 한남동 찍어준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 그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솔직히 서울시장 관사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할까요, 독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시장 관사 터에 대해서 처음 생각해봤거든요, 이거 읽으면서. 그리고 또 이 서울시장 관사가 이사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요. 뭐 아무튼 이 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게 그 오세훈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게 서울시장 할 때마다 진짜 이상한 짓을 할 때 언론이 관심을 안 가져요.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당선이 세 번째 되고 나서 이 관사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자기는 관사 안 쓰겠다라고 얘기해서 원래 있던 관사를 시민들이 활용하는 곳으로 만듭니다. 그리고서 전혀 기사를 쓰지 않은 상태로 새로 집을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또 그런 빠진 맥락이 있었군요. 이해가 됩니다. 네, 어쨌든 알았어요. 네. 그래서 뭐 오세훈 시장 관사 얘기를 하다가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여러 가지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 형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착각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보통 남에게 착각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삐졌을 때잖아요. 뭘 잘못하는 모양인데. 네. 그러니까 뭐 관사를 이사 갔는데 착각한다고? 그러니까 풍수 전문가인 본인이 봤을 때는 오 시장이 흉지로 갔다 이러면 흉지로 갔다면 실수가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게 착각이려면 딴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더 들어봅시다. 인간의 힘보다 직이, 즉 땅의 힘이 수십 배 더 강하다는 것을 모른다. 여기서 인간은 그 형이죠. 네, 지기는 지기 펠라스. 네. 그 형들 알아요. 걔는 저게 왜? 걔네 형 아닌가? 아무튼 이 인간은 명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풍수지리의 힘과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었다. 편리함과 접근성만을 생각해 관사를 옮기면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이상한 놈이 그러니까요. 잘못 잡아준 거야. 아니 뭐 풍수의 힘을 몰랐다 치면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실수였다 이럴 수 있는데 뭐 몰라서 그랬다 이러는데 굳이 뭐 착각이라면 뭔가 억한 감정을 여기다 풀고 있는 건가? 박민호 교수는 리바이어던 물의 괴물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땅의 괴물, 지기, 헤모스를 무서워해야 되겠네요. 그 관사는 바다에 버려요. 깊은 곳에 버려서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래서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헤모스를 꺼내 먹어요. 이건데 저기 그 전에 백재권 씨는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게 발견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결론을 보았을 때 그는 출입만 했을 뿐 쓰이지 않았거든요. 이미 한번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어떤 감정을 겪는 것으로 우리는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네. 최소한 벨빅은 보죠. 네. 땅의 힘을 무시하면 본인만 손해다. 이 뭔가 뚝뚝 묻어나오는 말투잖아요. 나는 분명히 경고했어. 근데 알아서 해. 나는 뭐 니만 손해한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어릴 때 제가 젊을 때 동호회에서 저한테 겁나 불친절하게 구는 분이 하나 계셨어요. 대체 왜 이렇게 심술 맞아 싶을 정도로 저한테만 좀 불친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술 먹다 말고 제가 평생에 들은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한 10번째로 무서운 말을 했어요. 고백했어요? 후덜덜. 너 왜 나한테 이쁘단 말 안 해?
나 뭔지 알아. 화형 봐. 데시벨 올라가는 거. 지금 말하면서 온도가 싹 내려가는데 다시 옛날 기억이 나면서 저는 어떻게 했다? 바로 탈퇴했다. 그 느낌 아니야 이거?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만 손해다. 그 아저씨라고 결별할 수 있는 방법 알겠다. 유피디언 왜 나 누나 이쁘다고 얘기 안 해? 바로 차단. 그리고 나는 미수교국으로 출국하겠습니다. 심티었네. 그래서 이렇게 막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몰아세웁니다. 오세훈 시장이 현 관사에 오래 거주하면 할수록 경쟁자들에게 점점 더 밀릴 것이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감정 고조의 순간이에요. 이글. 그럼 지지율 상승은 꿈 같은 일이 된다. 너 나랑 안 논. 더욱이 오세훈 시장은 오래전부터 지지율이 5% 전후에 머물고 있다. 너 지금도 X이잖아. 반독과 열거를 통해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점점 더 화가 나고 있어요. 왜 원래 글이라는 게 쓰다 보면 막 이렇게 그쵸. 열나고. 네. 그리고 왜 애기들이 엄마한테 야단 받을 때 이렇게 해명하다 더 울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 그 저널링을 추천하잖아요. 네.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네. 울지 말고 얘기해. 그러니까 하지만 그러나 but however nevertheless 그거잖아요. 다른 대권 후보가 서울시장을 2번이라도 역임했다면 오세훈 시장보다 지지율이 월등히 높았을 것이다. 어떡해. 아니 이게 아까는 형 X일 거야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 문장 형 X했어. 그 다음은 형 X도 아니야. 분노 상승. 그쵸. 그라데이션 이거 분노. 진아의 노래가 있죠. 꺼져줄게 잘 살아라. 네.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잘 안 꺼집니다. 그 맞아요. 그러니까 3절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번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네. 요즘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면. 네.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고사하고 뒤로 후진하고 있는 길. 계속 반복하고 아직 있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타 후보에 비해 존재감이 약한 것도 사실이다.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고요. 오세훈의 HP는 이미 0이야. 알았어요. 지금 교수님의 뒤에는 박주민 의원이 있습니다. 이런. 오세훈을 정신적으로 흔들라는 교실을 내린 겁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 대표, 홍준표 시장보다 여유가 없다는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 끌어와도 한동훈 홍준표야. 그런데도 태평한 모습을 보면 대권에 꿈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많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저 벨빅의 해석이 아주 전국을 찔렀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기서 태평하다는 나랑 안 놀아주다 하잖아요. 나한테 전화를 안 하고 태평하게 있어? 그러니까 이사를 안 갔는데 태평하다고 그러면 아니 뭐 시정을 안 받거나 뭐 홍보 노력을 안 한다 뭐 이러면 뭐 태평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사를 안 갔다고 이게 태평하다고 육식을 방금 끊은 사람들이 성격이 되게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순간. 금단 증상. 네, 초기 비건 증후군이 있어. 이 아저씨가 동물관상을 내려놓더니 잠깐 금단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혼자 코너 가서 노래 부르고 있을 것 같아. 어찌합니까? 다음 추석 때 백재건 선생이 김문수를 분석해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겠죠. 그 처음에 백재원 교수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만났을 때 윤석열은 노래만 부르고 별 대화는 없었다. 그렇죠. 혼자 코너 가가지고 이제 그때 형은 그랬는데. 그래서 동네에 코너 있으면 지나가는데 슬픈 노래 들리면 멀리 돌아갑니다. 기운을 받고 싶지 않나. 튀어나와서 해코지할 수도 있고 그 기운만으로도 무섭잖아요. 짓눌리죠. 백재권 교수가 최근에 여성경제신문에 올린 최근 칼럼 중에 이런 제목이 있네요. 고집으로 흥한 자, 고집 때문에 위기 만든다. 네, 그렇습니다. 누굴 향한 뒤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명이 칼럼 내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네. 동네 코너에서 백재권 교수를 보신 분들 제보를 부탁드리면서 금요일 순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깁니다. 예. 태극기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